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최근 백신 기대감에 상승했던 주식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다름 아닌 신규 확진자 숫자 증가에 따른 재봉쇄에 대한 경제적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요. 실제 시카고는 재택 체류를 권고한 상태이고요. 뉴욕도 통금 시간을 정하는 등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유럽의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죠. 미국에서만 하루에 14만 건 이상의 어떤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확진자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에 14만 명이면요. 이 정도 속도라고 한다면 하루에 뭐 20만 건 이상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바이든이 최초로 전한 메시지가 이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지금 뭐 트럼프가 아직 패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14만 건 이상 발생을 하고, 전체적인 발생 건수는 지금 하루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0만 건을, 전체 발생 건수는 1000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와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순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 유럽의 기업들,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바이러스 상위에 지금 포진하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따라서 이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접종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에 시장이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65%, S&P 500 지수도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실제 파월 연준은 제가 이제 전에도 이 바이러스 상황과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키워드는 연준의 움직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어저께 유럽 중앙은행과의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몇 개월간 경제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동시장에서는 약자, 또 이민자들,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특히 이제 여성들이 어떤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여성들이 또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이런 이중고에 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자본력이 없고 순수 노동력만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몰락을 하고 있다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아니죠. 중소기업들이고, 제가 그래서 전에도 S&P 500,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지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러셀 2000 지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셀 2000 지수가 어저께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64%를 기록을 했는데,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시장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강자가 아니고 약자라는 거죠. IT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이 바이러스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재택근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이러스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데, 직접 내 몸을 가지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봉쇄 조치가 일어나게 되면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실제 경제 데이터에서도 올해 3월, 4월 약 한 2,200만 명이 넘는 실직자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 약 지금 현재 1,200만 명 정도가 다시 직장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1,000만 명 정도가 실직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당장 봉쇄 조치가 일어나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더 좋지 않아진 겁니다. 실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이 2월달, 3월달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게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5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파월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 지원이 사실 선거 이전에도 재정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다 얘기만 있었는데 사실 나오지 못했죠. 그런 이후에 선거가 끝나면은 누가 되더라도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패배 인정이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이 부양 정책이 조금 더 요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어려움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괴리가 시장의 불안감을 만들어내면서 백신 효과로 상승을 했던 주가를 지금 현재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어저께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3,500억 가량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동안의 상승에 비해 보면 이 정도의 숨고르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자금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증시자금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직상장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교촌 F&B가 직상장을 했는데요. 직상장이란 건 뭐냐면 시장에 직접 상장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도 이런 어떤 외식업체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한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교촌 F&B처럼 직상장을 한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우회 상장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데요. 어저께 교촌 F&B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상. 네, 따상. 더블로 시작해서 초반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내 회복하고 종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따상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상 되니까 너무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교촌 F&B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록을 세운 그런 종목입니다. 뭐냐면 빅히트의 어떤 흥행을 능가했고요. 실제 1억을 넣으면 한 4주, 5주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컸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의 지금 현재 PER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좀 낮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시장에 좀 과열된 듯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시장에 너무 흥분하시지도 마시고요. 너무 쫄 필요도 없으십니다. 대응만 잘하면 충분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여러분들의 탐욕 그리고 공포 이 둘을 잘 관리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식공무원의 시황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중간에는 광고도 도와주세요.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지행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